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우선 어제 TQQQ 9%, SOXL 11.5%, 불즈 9.2%라는 엄청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상 모두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는 프리장에서 불즈와 TQQQ에 대한 추가 매수를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비중을 실어서 했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구독자님들 댓글 반응을 봤을 때 장 시작하면 추매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추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애플과 인텔이 잘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애플이 하루 만에 7.5% 그리고 인텔이 10.6%라는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을 충격적인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은 바람을 불러와줬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 이상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6.8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실적 발표 후에 한때 20% 가까이 떨어졌던 주가를 미친듯이 끌어올린 거라 엄청난 선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은 애플에게 큰 절 한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었는데요. PCE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과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6.3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전월 대비로는 0.5%가 올랐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음에도 왜 시장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상승을 했을까 신기하잖아요. 이 이유는요. 잘 안 나올 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CPI 수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PCE까지 안 좋게 나올 걸 반영해서 주가를 다 빼버렸던 거예요. 왜냐면 이 PCE라는 게 결국 CPI랑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CPI보다 발표가 좀 늦게 될 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E 수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는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쪽과 아니다 이건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로 나뉩니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지금. 어제는 애플이 워낙 잘 버텨줘서 숏 커버링도 들어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강하게 매수세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데 정작 중요한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보고 연준은 주식장 더 박살 나던 말던 지금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PCE 수치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여전히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개인 소비 지출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수치를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금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되게 높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에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은행 계좌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저축률이 최고치를 찍었다가 코로나 규제 해제 이후에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신용카드 대출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소비 수치가 많이 나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해오던 소비 행태라는 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막상 저축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500만 원을 벌면 그거에 맞춰서 생활 패턴이나 소비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만으로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대출조차 불가능해지면서 혹은 연체 이자 등이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지출이 꺾이는 순간이 분명히 곧 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개인 소비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건 뭐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작년보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같은 량의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CPI 지수 저번에 나온 거 보면 막 전년 동월 대비 8.2%가 올랐잖아요. 미친 거죠 정말. 물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니까 지금 연준도 그 물가 잡겠다고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고기 한 덩어리에 $10였는데 올해 $12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 가격만큼 집계되는 전체 소비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 개인 소비 지출 늘어난 거는 물가 상승폭에 비하면 오히려 덜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보다는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결국 소매 사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월가 전망치보다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작년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 심리로 사업체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가구점 매출, 전자제품점 매출 등등 다 줄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음식점 매출은 0.5% 상승한 거로 잡히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음식점들이 음식 재료값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판매율 자체는 줄어든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PCE 수치가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